안녕하십니까, 영H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과 허은하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24년 5월 허은하가 개혁신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당내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허은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당 운영을 목표로 했으며 2026년 선거까지 20억 원의 당비를 모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 창립자인 이준석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김철근 사무총장 인선 문제였습니다. 허은하는 새 대표로서 자신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무총장을 원했지만 이준석은 기존 김철근 사무총장의 유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준석은 허은하와의 면담에서 새로운 사무총장이 오면 문제 제기가 크게 터질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이준석 측은 허은하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당원 소환 투표를 추진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 이준석 세력이 자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원 소환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1월 23일 선관위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허은하 대표의 정당한 신고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시스템 대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친 이준석 세력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사설 용역업체를 통해 당원 소환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허은하 대표에 대한 소환 찬성이 90%를 넘었고 조대원 최고위원도 함께 축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당원 소환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구체적 사유 없이 소환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사유를 갖다 붙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천하람이 허은하 대표의 직무정지를 선언했지만 당규에는 직무정지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허은하 측은 당원 소환 투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절차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정당의 자율권을 이유로 실질적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원 소환 사유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직무정지 권한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다수의 힘에 밀려 손을 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문제는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 최고위원회에서는 모든 최고위원이 만장일치로 김철근 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허은하 대표가 절박한 눈으로 김철근 유임을 요청했고 조대원은 그 순간 대표보다 더 센 힘이 뒤에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2월 19일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조대원은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2시간 반 동안의 회의 녹음을 들었는데 허은하 대표 혼자서 천하람, 이기인 등 여러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대원은 이를 조폭 조직의 행동대장이 지시를 받고 와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김철근 자신도 문제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조대원에게 반말을 하며 협박성 전화를 걸었고 허은하 대표에게도 유사한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과 천하람이 비교섭단체 지원급 1억 4천만 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당 보조금이었습니다.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지출된 9천만 원은 14명에게 나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박성민이 대표로 있는 민컨설팅 관련 지출이었습니다. 조기동 전략실장에게
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개혁연구원에서 미인 컨설팅에 5,500만 원이 지급되어 총 6천만 원이 박성민과 관련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흥미롭게도 1년 전 박성민은 방송에서 이준석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 100% 거짓말이라고 강력히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금액이 그의 회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용역 계약 시기였습니다. 9천만 원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이 2024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였는데 이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서 이준석이 가장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천하람 대표가 방송을 쉬고 잠적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지출에는 공개 경제 입찰이 필요하지만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허은하 대표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9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비해 제대로 된 결과물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4명 중 대부분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송에 출연하는 평론가들 위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의혹은 홈페이지 운영 관련 리베이트였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지속적으로 월 1,000만 원이 넘는 홈페이지 운영비가 과도하다고 문제 제기했지만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스피어의 대표가 호모폴리티쿠스의 새로운 이사였으며 호모폴리티쿠스의 과거 대표는 이준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제작한 유세의 힘 앱도 같은 업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호모폴리티쿠스의 감사로 등재된 김영기 변호사는 이준석의 각종 법적 문제를 도와주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 이 모든 관계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준석은 한 달 동안 24차례나 페이스북에 허은하를 공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에 최대 10번까지도 올린 날도 있었으며 당원 소환제에 대해서도 10번이나 언급하며 사실상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자신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허은하가 총선 때 자신을 찾아와서 비례대표를 달라며 3시간 동안 울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공격을 넘어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의적 행위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본질적인 문제인 김철근과 돈 문제를 감추고 대신 자극적인 소재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실제로 언론은 자극적인 소재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돈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뤘습니다. 이준석 측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론 조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프레임을 조작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자극적인 개인사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FM코리아 등의 커뮤니티가 조직적으로 허은하 측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은 주로 관상과 인신공격에 치우쳐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반박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 효과적이었으면 사실관계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은하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온순한 모습을 버리고 강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대원은 어머니의 가르침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신념과 아버지의 가르침인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신인을 팔면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인규는 과거 이준석을 지지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만약 허은하가 이준석과 화해해서 이 일을 덮는다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허은하를 공격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허은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은하 측은 이미 선관위에 공익 제보를 완료했고 검찰 고발도 준비 중입니다.
예상되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죄, 보조금법 위반, 사기죄 등이며 각각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가 예산인 정당 보조금의 불투명한 사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강제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작은 정당에서도 수억 원 규모의 돈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과 개인 매장, 절차를 무시한 권력투쟁 등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팬덤 정치의 부작용과 온라인을 통한 조직적 여론조작이 위험성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권력과 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명의 증인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증언한 것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 영H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